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배민지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지문, 홍채, 손글씨, 혹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앞의 세 가지를 활용하여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지문, 홍채, 손글씨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중 나만이 쓸 수 있는 나만의 아름다운 손글씨, 캘리그라피에 대하여 짧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캘리그라피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캘리그라피는 아름다운 서체라는 뜻의 그리스어인 칼리그라피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칼리는 아름다움, 그라피는 쓰기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한마디로 내가 예쁘게 손으로 글씨를 쓰면 다 캘리그라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쓴 캘리그라피는 여기저기에 활용되죠. 혹시 시청한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드라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글자가 어울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글자의 느낌이 어떤가요? 둘 다 전체적으로 코믹한 요소가 많은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글자들도 참 귀엽게 쓰였죠? 이 글자는 어떤가요? 도깨비라는 소재 자체가 우리나라 옛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지 글자도 신비로운 느낌을 듬뿍 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슬픈 역사를 아시나요? 미스터 션샤인은 우리나라의 힘들고 괴로웠던 역사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배우들의 표정도 대체로 어둡고 글자도 으스스한 느낌이 납니다. 이처럼 캘리그라피는 단 몇 글자만으로도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캘리그라피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취미라서 꼭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남녀노소 평생 즐길 수 있고, 두 번째, 언제 어디서든 펜과 종이만 있으면 가능하고, 세 번째, 스트레스 진정에 효과가 있고, 네 번째, 잘 쓰면 상품이 되거나 주변에 선물하는 등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고, 다섯 번째,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점. 지금부터 캘리그라피의 매력에 빠져보실까요? 캘리그라피 중에서도 우리는 한글 캘리그라피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한글은 조선의 4대 왕인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글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든 여러분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죠. 세종대왕과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잘 알고 있을 테니 지금 이 시간에는 한글 캘리그라피를 쓰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직접 써서 작품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참, 여러분, 저는 간단한 한글 캘리그라피를 하기 위해 학교에서 많이 쓰는 사인펜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캘리그라피는 무엇이든 재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인펜으로 연습한 뒤에 내가 흥미가 생긴다면 다양하게 생긴 붓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까지 다양하게 활용해 보도록 해요. 이제 한글 캘리그라피를 쓰는 방법은요. 첫 번째, 한글을 배우고 두 번째, 붓으로 아름답게 쓴다.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우리가 모두 글씨를 이렇게 잘 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글씨를 그려야 합니다. 글씨를 그린다고?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다음을 보시죠. 왼쪽과 오른쪽 글에는 크게 차이점이 4가지 있는데 잠시 화면을 멈추고 찾아보시겠어요? 네, 첫 번째, 자음, 모음의 모양과 크기가 달라졌어요. 인쇄했을 때 기역, 니은, 디귿이 이런 모양이라면
손으로 썼을 때는 다양한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들의 크기가 다 달라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그 부분만 크게 써봅니다. 세 번째, 첫째 줄과 둘째 줄이 퍼즐 맞춘 듯 끼워져 있습니다. 테트리스 같죠? 마지막 네 번째 차이점, 글자의 일부분이 그림으로 바뀌었어요. 아무 의미 없이 넣은 그림이 아니라 단어에서 연상되는 것을 생각해서 바꾸었어요. 지금부터 직접 써볼까요? 앞에 있는 글씨를 똑같이 그린다는 생각으로 따라 써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아자아자! 여러분이 처음 한글을 배웠을 때와 다르게 생긴 자음을 찾아볼까요? 네, 리을, 미음, 비읍, 피읍이 특이합니다. 처음 배울 때는 리을, 미음, 비읍, 피읍이 들어가는 단어를 쓰면 글자가 더 멋있게 보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참고로 붓펜으로 하면 이렇게 글씨 굵기도 나타낼 수 있어요. 벌써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손가락 운동 한번 하고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는 자음과 모음이 합쳐진 하나의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리을, 미음, 비읍, 피읍의 주위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글씨를 써본다면 와! 처음 썼는데도 멋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는 자음, 모음을 잘 조합해서 자신의 이름을 완성해 봅시다. 어려우면 화면을 정지한 후 방탄소년단 이름을 먼저 따라 써보고 자신의 이름에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는 제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한글 캘리그라피 쓰는 법을 조금은 아시겠죠? 나 좀 쓰는데? 하시는 분은 화면을 잠시 멈춰서 다음 문장들도 따라 써보세요. 나중에 엽서에 쓰기 좋은 문구들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활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뚜둥! 이름시 만들기. 여러분, 이행시, 삼행시, 사행시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 방탄이라는 이름이 있을 때 방긋 웃는 그 모습에 반했는데 탄탄한 실력까지 멋있어. 이렇게 같은 글자로 시작하는 다른 단어를 찾아 짧은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시를 몇 개 더 볼까요? 쉽게 만드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생각해서 모두 쓴 뒤에 선택합니다. 이때 이름과 관련 있는 단어들이면 좋습니다. 저는 지민 이름을 보니 지구, 지우개, 지하철, 민들레, 민속놀이 등이 생각났어요. 그중 지구와 민들레를 골라 지구에서 민들레처럼 밝은 사람 지민이라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어의 중간 글자나 끝 글자를 활용합니다. 도저히 시작하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쓸 수 있어요. 저는 태형이의 형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이렇게 태양처럼 빛나는 우리 형이로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이름과 전혀 관계없이 재미있게 만들어 봅니다. 정말 맛있고 든든한 국수 한 젓가락 하실래요? 전국이랑 국수는 전혀 관련 없는 단어지만 그래서 또 재미있기도 하죠. 나는 이름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되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만들어 선물합니다. 부모님께서 한글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면 선물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조금 더 멋있게 만들고 싶다고요? 배경을 더해보세요. 귀여운 느낌을 좋아한다면 색연필로,
부드러운 느낌을 좋아한다면 수채화로 배경을 칠해도 좋아요. 스티커가 있다면 어울리게 붙여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엽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엽서 표지에는 한글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이행시를 넣고요. 뒷면에는 편지를 써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글 캘리그라피 쓰는 법과 이름시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요. 재밌으셨나요? 너무 빨리 배워서 힘들진 않으셨나요? 숨 잠시 고르시고 이제 숙제가 나갑니다. 바로바로 한글 캘리그라피를 이용하여 이행시 쓰기! 먼저 나는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숙제. 오늘 배운 예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따라 써주세요. 정성을 다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캘리그라피가 좀 재밌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한 숙제. 이름을 하나 선택하여 직접 이행시를 만들어 보세요. 예시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완성하신 후 과제를 올려주세요.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캘리그라피는 짧은 시간 안에 마음에 드는 작품을 완성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녀노소 평생 즐길 수 있는 좋은 취미니까요.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다면 인터넷에 자료가 많으니까 찾아보시고 따라해보세요. 꼭 기억해주세요. 연습할수록 캘리 실력은 쑥쑥 자랍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나서 반가웠어요. 지금까지 배민지였습니다.